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꽃샘 추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오늘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추위가 풀리지만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딴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한 대처를 한다는 비판 여론에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7개국 과학자들이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임상 연구를 금지하되 이후에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꽃샘 추위가 풀리겠지만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상층 한기가 약화하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9도, 대구는 12도까지 올라 예년 봄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산관과 일부 내륙에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경기 동부와 영서 등 일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자 결국 운항 금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잉사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 조종사들도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항공기 조종사들의 불만을 접수하는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737 맥스 기종에 대한 2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기장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체 머리 부분이 순간적으로 급강하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기장 한 명은 항공기가 이륙한 뒤 자동 항법 장치로 전환한 직후에 기체 급강하를 느꼈으며 일시적으로 자동 항법 장치가 접속 해제됐으나 목적지로 계속 비행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CNN은 이런 사례를 보고한 기장, 부기장의 신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메리칸 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저장하는 해수 전지를 개발했는데요. 연구진은 원천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전지가 바닷물에 잠기자 야간 항로를 유도하는 등부표에 불이 켜집니다. 전기는 등부표에 연결된 해수전지에서 보내준 겁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 속 나트륨 이온만 투과시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납축 전지보다 가벼운 해수 전지는 바닷물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어 고가의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 자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수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자원화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해수전지 상용화 연구와 전기 충전 과정에 생성되는 담수화 플랜트 기술을 연구하는 등 이 센터는 바닷물 자원화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 자원화 기술 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수 전지 및 담수화 사업 분야가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무한한 에너지 바닷물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중국의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을 계기로 7개 나라 과학자 18명이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를 멈춰야 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논평에서 허젠쿠이는 HIV를 사람 세포 안으로 들이는 유전자의 비활성을 시도했는데 이런 변형은 오히려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임상이 일명 맞춤아기 탄생도 가능케 하는 만큼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모라토리엄이 임상 연구의 영구적인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5년은 임상을 금지하되 이후에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HIV에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다고 주장해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속 영상 전송이 가능한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의 몸을 매질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활용해 기존보다 영상 전송 속도가 4배 빠른 초당 24장을 전송하는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은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 식도처럼 캡슐이 빠르게 지나가는 구간에서도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캡슐이 촬영한 영상은 몸에 붙이는 전극이나 벨트 형태의 수신부를 통해 전송돼 외부 수신기에 저장됩니다. 연구팀은 내년 시스템 검증과 인증 시험을 완료한 뒤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서 전 이사장의 연구비 부정 사용권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창의재단이 밝혔습니다. 서은경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아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연구재단은 당시 서 이사장의 전북대 연구실에서 가짜 납품서 작성을 통해 수년 동안 연구비 1,200만 원 정도를 허위 신청했고 연구실 학생 인건비와 장학금 중 6천만 원을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이사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사임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 등 여러 정보가 담겨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도로 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2cm가량 키우고 들쭉날쭉한 영어 표기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9.4%.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 표지판의 글씨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명을 알려주는 글자 크기가 현재 22cm에서 24cm로 2cm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저시력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의 여백을 조정하는 겁니다. 최단 시간 내에 그 도로 표지를 최대한 그 많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운전자분들의 안전성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역사유적 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내 정보도 고속도로 표지판에 담깁니다.
현재는 한 표지판에 관광지와 지명이 같이 표기돼 있어 눈에 확 띄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디자인을 가미한 픽토그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문 표기 기준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표지판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오는 하반기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 지원 등을 합쳐 62조 1,2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 넘게 증가한 요양급여비 등으로 인해 62조 3천억 원 지출돼 단기 수지가 1,800억 원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예고됐습니다. 올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이 7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022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많이 걷거나 세금으로 메꾸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마이크로 로봇은 인체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수술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진행합니다. 작고 복잡한 혈관 안에서 시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심혈관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피지스트 최용수 교수와 함께 가이드와이어 마이크로 로봇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